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주니퍼 롱레인지와 RWD의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RWD랑 롱레인지에 대해서 뭐를 살까 고민하시는데, 사실 경제적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롱레인지 사는 게 맞기는 하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고 저처럼 10년 할부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도 지금 보면은 RWD가 훨씬 더 우세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진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RW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299만원, 지금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6,314만원. 와, 1,000만원 차이네. 차 한 대인데 차 한 대? 요즘 경차도 1,500이에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RWD가 지금 환경부 인증으로는 19인치 기준으로 복합 400km를 받았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20인치 기준으로 500km를 인증받았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차량이 새롭게 인증을 받으면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505km 인증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차량은 어차피 그전 인증으로 들어온 차량이니까 그전 인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주니퍼 중에 그냥 중간에 바뀐 건가요? 2달 만에 업그레이드 된 친구가 나온 거죠. 테슬라 했네. 사실 이거는 테슬라라기보다는 LG 엔솔이 에너지 밀도 높은 거를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적용이 조금 늦었죠. 근데 LG 엔솔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의 파나소닉 NCA와 비슷한 성능을 최대한 내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도 RWD 같은 경우에는 CATL의 LFP 배터리 70.75kWh가 들어가 있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의 NCM 배터리 81.65kWh가 들어가 있습니다. 10kW 차이나 나네. 근데 차량 무게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는 1990kg, RWD 같은 경우에는 1920kg이에요. 사람 한 명? 사람 한 명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RWD 같은 경우에는 4D3 모터로 후륜만 구동하는데 전비가 5.6km/kWh입니다. 복합으로.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이고, 전류는 3D3, 후륜은 3D7으로 다른 구동을 하는데 전비는 5.4km/kWh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랑 이런 걸 곱했을 때 당연히 롱레인지가 더 멀리 가겠죠. 아니, 이름이 롱레인지인데 당연히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니값. 일단 뭐 주행 전비나 뭐 배터리 용량 그리고 인증 가는 거리도 100k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강남 서울 렌타워에서 충전을 100% 걸고 그 다음에 부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킬로미터로 치면은 400km 정도 될 거예요. RWD 인증 거리가 복합이 400km니까 도착했을 때 과연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1,000만 원을 더 주고 롱레인지를 산 의미가 있냐 없냐가 나올 것 같아요. 밖에 비도 오잖아요. 네,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점이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호우경보가 내렸거든요. 지금 충청도랑 광주지방 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가 되고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침수 피해 받으신 분들 모두 잘 복구되었으면 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부산으로 갈 건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전비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도로의 저항이 증가해요. 물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해서 전비가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수막 현상이 생기잖아요. 수막 현상이 생기면은 타이어의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출력을 써야 되고 배터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전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 개수가 상당히 낮은 차량들인데, 바람이 많이 불면은 공기 저항 개수가 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비가 떨어져요. 지금 요 세 가지만 들어도 엄청나게 전비가 하락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습도가 높으니까 유리에 김이 막 서리잖아요. 김서림 제거 같은 걸 키면은 에어컨의 사용량도 훨씬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전비가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비 오는 날 전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차들이 시야가 안 좋으니까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요. 그러면서 뒷차들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많이 밟게 되고 팬텀 브레이킹 현상이 발생해서 감속과 과속이 계속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전비가 떨어진대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도 똑같은 이유로 연비가 떨어집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잔량이 퍼센트 숫자로 딱딱 보여지니까 그게 되게 체감이 많이 되는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금 게이지라 떨어지는 양이 정확하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은 뭐 많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연기관도 똑같이 연비가 떨어집니다. 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최대 주행 가는 거리를 본다고 하기보다는 이 두 차량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전비와 배터리 잔량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주행 가는 거리를 보려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 런치 에디션 롱레인지로 보여드렸죠. 500km로 훨씬 넘는 주행 거리를 보여줬으니까 그거 이렇게 보시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충전을 먼저 걸고 차량의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들이 옵션들이 조금 다르니까. 둘 다 프리컨디셔닝 안 해서 속도가 빨리 안 날 것 같긴 한데,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충전을 꽂아놓고 가장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옵션을 넣고 출고를 했어요. 그리고 RWD 같은 경우는 19인치 옵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인치 수가 다르면은 전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휠 인치 수 갖고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면은 같은 타이어인데 휠 인치수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인치수가 작은 게 전비가 더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20인치에 들어간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아이언 에보 AS가 들어가 있고 19인치에는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9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성분이 다른데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주행 전비에도 차이가 있죠.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은 아주 오래전 영상이지만 저의 퍼포먼스와 롱레인지 21인치와 20인치의 주행거리를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주행거리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정리하자면 휠의 인치가 작아지면 전비가 좋아진다는 말은 같은 타이어의 단면비와 평평비 이런 게 거의 비슷할 때 휠 인치수가 작아지면 전비가 좋아진다는 말은 성립하지만 일반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휠 인치수에 따라서 타이어가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고 타이어의 실질적인 구름 저항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RW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19인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19인치 차량을 가져왔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20인치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인치로 가져왔습니다. 20인치가 좀 더 이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연히 휠은 거거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두 타이어 다 젖은 노면 등급은 3등급짜리입니다. 안전 운전을 해야겠죠. 요즘 카페 보니까 19인치를 사계절이 아닌 서머로 인도받았는데 한국 타이어 벤투스 AS 에보이죠. 근데 그 타이어를 끼면 빗길에서 더 미끄럽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타이어는 젖은 노면 등급 2등급입니다. 젖은 노면에서 성능이 더 좋은 타이어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구름 저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젖은 노면 등급이 그렇게 높은 타이어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꼭 안전에 주의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이 유난히 빗길에서 많이 미끄러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영상 댓글에도 야 테슬라 차량 빗길에서 사고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건 언급 안 하냐 이런 분이 있어요. 언급 안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 차량 눈길이든 빗길이든 트랙션 컨트롤 너무나 좋다고. 근데 왜 사고가 그렇게 나냐? 비 오는 날은 정말 중요한 거는 개인의 운전 습관이나 노면의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 사고의 대부분의 잘못은 사람의 잘못이 있지 차량의 잘못이 있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너무나 조용하고 외부와의 차음 같은 게 잘 되다 보니까 빗길에서도 자기의 속도가 빠른지 모르고 빠른 속도로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진짜 평상시에 운전 습관이 이 차들의 출력은 생각 안 하고 악셀을 들이다 밟는 분들도 있어요. RWD라고 해도 300마력이 넘습니다. 이것도 마력 얘기가 나와서 쿵쾅이들이 오실 수 있는데 마력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거 보고 오세요. 테슬라 차량들은 전반적으로 다 출력이 높기 때문에 빗길에서 정말 조심해서 타셔야 됩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점은 모델 Y 주니퍼 때부터는 트랙션 컨트롤 모드가 생겼는데 거기에 미끄러운 노면이라고 있어요. 그 모드를 키면은 네 바퀴가 최대한 바닥을 짚으면서 주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드를 키고 주행하시는 거를 강추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해야 되니까 보여드려야 될 게 바로 차량에 실린 짐이죠. 잠깐 짐을 보러 가볼까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줄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야. 너무 멋있다. 자, 일단 저희가 타고 갈 RWD 차량에는 짐을 요 정도 실어놨습니다. 의자류, 테이블, 카메라 장비, 각종 자잘한 제품들. 그리고 뒷좌석에는 지금 차박 매트가 하나 실려 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실린 짐 무게만 보면은 한 40kg에서 50kg 정도 될 것 같고 추가로 저희 미모의 PD님이 타시죠, 조수석에. 제가 협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모의 여성분 아니세요? 어색한 흐름이 흐르네. 어쨌든 성인 여자가 한 명이 더 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짐이 실린 채로 주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운전자 한 명만 탈 거예요. 성인 남자 한 명만 탈 건데 RWD는 짐도 실렸고 사람 한 명이 더 타니까 그 무게를 좀 보관해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은 였다가 실었습니다. 주방기구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하나 넣었고요. 여기에 한 20kg짜리 텐트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차박 매트를 넣어놓고 그 외에 자잘한 캠핑 용품들이 들어가면서 60kg 정도의 짐을 더 실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RWD 쪽이 살짝 더 무거운 것 같긴 한데 그 어드밴테이지는 달릴 때 롱레인지를 앞세워놓고 달리겠습니다. 좋네. 그렇죠. 4륜구동이니까 앞에서 빗길을 다 뚫어주면 RWD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까이 붙지도 못해서 슬립스트리밍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없는 거리로 달리겠지만 롱레인지를 앞서 세우면서 좀 비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짐 진짜 많이 들어가. 제가 구형 모델 Y를 탈 때보다 이 신형 주니퍼가 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짐을 실을 때도
타는데도 뭔가 구조가 더 편합니다. 이게 뭔가 묘하게 5리터 정도 공간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 5리터의 차이가 체감이 좀 돼가지고 빨리 바꾸고 싶어. 프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힙합 너무 좋네. 보면은 저희 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롱레인지 차주분 역시 모바일로 그냥 열어주시네. 여기에 매트리스 종류 2종이 있습니다. 좀 가볍긴 한데 어쨌든 물건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는데 처음에 RWD 끌고 올 때 팔만님이 이 RWD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 차가 퍼포먼스니까, 퍼포먼스는 당연히 원래 일반 차량보다 2cm는 낮아가지고 퍼포먼스랑 비교해서 높은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롱레인지와 RWD 두 대를 세워놓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높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최첨단 전자식 자로 한번 측정을 해서 보니까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네, 여기 볼트가 있거든요. 볼트 있는 데 놓고 측정을 해보면은 RWD 0.22m 나왔습니다. 근데 롱레인지를 같은 곳에서 재보면은 0.218m가 나왔습니다. 0.4cm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낮으면은 공기 저항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인치수가 더 큰데 더 낮아졌지? 신기한데?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휠하우스랑 타이어 거리를 봐보면은 휠 인치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이나 휠하우스에 남은 여분 공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네요. 공기역학은 진짜 0.1cm도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신기하네. 자, 그럼 충전 얼마나 됐을까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야,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기능이죠. 네, 실시간 현황이 아주 잘 나옵니다. 진짜 사자마자 업데이트 오고 개꿀이네. 하자마자 업데이트된 게 엄청 많았어요. 그록도 지금 라이젠에만 들어간다고 하던데 미국에서 최적화시켜서 인텔에 넣어준다고 했거든요. 일론 형 열심히 일해야 돼. 자, 충전 지금 10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충전 다 되면은 안에 들어가서 최근의 전비와 그리고 배터리로 보는 주행 가는 거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WD 차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주행 설정에서 가속은 컴포트, 감속은 표준, 조향력은 가벼운 장 이렇게 출발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충전 99% 상태인데 역시 LFP 배터리라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정을 해야지 배터리의 잔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100% 충전을 해줘서 배터리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 차도 노안은 없고요. 정비에 가면은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42psi, 후륜은 43psi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권장 공기압 근처에 있기 때문에 따로 건들진 않을게요. 그리고 주행거리계에 가서 현재 주행 초기화돼 있고 마지막 충전 이후 초기화돼 있고 트립 A도 초기화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에너지가 148kW로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 올 때 123Wh/km로 왔거든요. 환산하면은 8.1km/kWh의 전비로 왔어요. 끝내주네. 어쨌든 좋은 전비로 왔기 때문에 오늘 주행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가야 될 곳을 찍어볼게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으로 찍고 가볼게요. 지금 찍는 동안 100%가 됐고 주행 가는 거리는 43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km 인증보다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를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서 보면은 421km 갈 수 있다고 하네. 어쨌든 부산까지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399km 4시간 걸린다고 하고 중간에 김천에서 충전하라고 하거든요. 잠시만, 충전하기 싫은데 모든 충전소 경유 제거를 눌러줄게요. 네, 마이너스 18%로 도착을 못한다고 합니다. 네. 말이 되니? 지금 제가 이전에 너무 안 좋은 전비로 타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냥 이 상태로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롱레인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차주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98%니까 딴 걸 먼저 보고 있죠. 주행 설정에서 가속을 표준으로 들고 다니시네요. 적응을 완벽히 해가지고 표준으로 놓고 다니는데 전비를 위해서 컴포트로. 감속은 여기도 원페달 드라이빙 표준으로 놓고 가고 조향력은 사실 상관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차도 역시 노안은 없고 타이어 앞 전륜 42psi, 후륜 42psi 그냥 권장에 다 맞춰져 있네요. 그리고 주행거리계를 보면은 116 환산하면은 8.6km/kWh거든요. 뭐 날도 구준데 달릴 필요가 있나요? 살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롱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립 A 혹시 모르니까 초기화 시켜놓을게요. 트립 B는 뭐 평생 한번 측정해보세요. 얼마나 타나 한번 끝까지 재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얘도 찍어보면은 392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남은 배터리는 아직 충전 중이어서 표시는 안 되지만 조금 이따가 한번 봐보도록 해야겠다. 아니 뭐 이렇게 차에 해놓으신 게 많죠? 현장에 수동 선제 쉐드도 해주셨네.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고려했다가 그냥 아무래도 고장이나 전동 이런 거 보증 같은 것 때문에 그냥 수동으로 했습니다. 평상시에 21도로 다니시는 거죠? 오토로. 네. 21도 오토 하이로 다니시네요. 왜 하이로 돼 있지? 로우로 다녔는데.
더웠었나 봐요. 오늘은 미디움으로 가죠. 저희도 21도 미디움으로 갈 거고 온도는 주로 21도에서 23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출발하기 전에 오늘 롱레인지가 이길 것 같나요? RWD가 이길 것 같나요? 괜히 돈이 좋은 게 아닙니다. 롱레인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런치 에디션 타고 부산 갔을 때도 네. 거의 530km를 넘게 갔기 때문에 확실히 이길 것 같아요. 100% 됐다. 이 말하는 순간 100%가 됐고 488km라고 뜨네요. 약간 열화가 된 건가? 제가 는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평소에 그쵸. 좀 타고 놀아가지고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100%까지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 한 네.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488km라고 하고 최근에 주행 전비 에너지로 보면은 694km 간다고 하네요. 아니 여기 왜 111이야? 111이면 9.6km/kWh인데 15km 동안 내려막길만 가셨나요? 집에서 강남까지 오는 길만 잰 것 같거든요. 성남에서 강남 오는데 이렇게 전비가 좋다고? 엄청나네. 어쨌든 지금 다 됐고 한 번에 역시 못 간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3% 떠있는데 이게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럴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가보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해보죠. 롱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자체의 내비도 찍긴 했지만 카카오 내비를 기준으로 달릴 거고요. 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파이팅. 두 대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멋있네. 이 주니퍼의 뒤를 따라가니까 확실히 라이트가 멋있네. 바닥에 저 빨간색 나도 바꾸고 싶네. 난 안준키가 작아서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일단 승차감이 너무나도 부드럽습니다. 똑같은 아닌가? 하이랜드 오너이셔서 그런가? 하이랜드가 오히려 더 부드럽죠. 그런가요? 네. 저 롱레인지를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탄 게 아니고 그냥 시승이나 뭐 저 친구분 차량으로만 타봐가지고 잠깐 탄 거라 RWD랑 승차감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쵸. 큰 차이는 사실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운전할 때 느껴지는 거는 RWD 쪽이 핸들이 좀 더 가볍다? 아무래도 구동축이 연결이 된 롱레인지와 구동축이 연결이 안 된 도양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밖에 나가면 비가 올 것인가? 비가- 아주 조금 오네. 노면은 많이 젖어 있죠. 이거 전비에 너무 불리한 날이야. 이거 오늘 이렇게 2대 달렸는데 전비 좀 안 나오면 이제 또 난리들 나시겠지 와서. 야, 테슬라 그거밖에 못 간다. 롱레인지와 이 차량의 세팅을 최대한 맞춰서 가는 거이기 때문에 내비가 왜 우측 도로로 바뀌었지? 내비 경로가 어쨌든 저는 앞차를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앞차가 잘못 들면은 잘못 든 경로도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은 주행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해볼 거니까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 롱레인지 오너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비싼 데에 이유가 있다 하면서 두고 보시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RWD 오너분들한테는 약간은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깡패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이랜드끼리 비교를 했을 때 네, RWD랑 별로 차이가 없었던. 생각보다 많이 안 났지만 차이는 크긴 컸죠. 그때 롱레인지 19인치는 545km 갈 수 있다고 했고 모델3 롱레인지 18인치는 618km 그리고 모델3 RWD 18인치는 501km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롱레인지는 롱레인지였다. 결국 롱레인지가 우승을 하는 결말이 있었거든요. 과거 모델3 하이랜드 가지고서는 주행거리 측정을 했을 때 오늘은 과연 근데 퍼포먼스도 같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요? 아니 와퍼도. 와퍼요? 네. 와퍼 이제 부산에 한 번에 못 갈걸. 뜨드. 제가 요즘 열화도 떨어뜨린다고 엄청 밟고 있거든요. 새 배터리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 수치상이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98km 남았고 얘는 427km 간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게 맞는데 이게 테슬라가 주행 가는 거리를 표시할 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 배터리 용량에 따른 주행 거리고 이쪽에 보여주는 거는 차량의 전반적인 환경 상태를 따라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날씨도 들어가나요? 네, 날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22%나 이렇게 깎아먹는다. 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전비 차이가 15%는 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못 간다고는 하지만 가면은 갈 것 같아서 일단 가보자. 네, 일단 가보자입니다. 우리 늘 그랬다. RWD 오너분들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차를 타고 있는 한 지고 싶진 않아.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롱레인지 한번 박살 내주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 각오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달리는 거 타임랩스로 보여줄 건데 속도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타임랩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짜잔 낙동강 의성휴게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브리핑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많이 들렸다. 지금 남은 배터리는 51%고요 단순 배터리 양으로는 220km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달려온 거리가 207km고 2시간 33분 걸렸거든요. 평균 에너지는 139.7Wh/km를 보여주고 있어요. 7.1km/kWh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총 에너지는 29.1kWh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보시다시피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10km 제한이어서 110km로 쭉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비가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괜찮네요. RWD가 고속 인증이 5.4km/kWh니까 그거보다 2km 정도 더 잘 나왔네요. 와, 이렇게 악조건에서도 전비가 잘 나오는구나. 지금까지 전비를 통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은 233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7km를 뛰었고 233km를 더 간다고 하니까 440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440km, 오, 괜찮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옆에 롱레인지에 가서 롱레인지의 상황을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레인지를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롱레인지 남은 배터리 퍼센트 57%. 확실히 좋네. RWD는 얼마나 남았죠? 51% 남았습니다. 얘는 지금 57% 남았는데 276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아니, RWD는 220km밖에 못 간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배터리 용량이 크다. 롱롱 익선이군요. 아, 롱롱 있어. 전비를 한번 봐야죠. 207.9km 달렸죠. 2시간 33분 똑같이 달렸고 총 에너지는 30.4kWh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RWD는 29.1kWh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1kW 더 사용했네. 근데 지금 이 차가 모터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얘는 4륜으로 30kWh를 쓴 거고 쟤는 후륜 하나로 29.1kWh를 쓴 거거든요. 아니, 이거 확실히 롱레인지가 좋은 거잖아. 두 개로 출력도 괜찮고 에너지도 거의 비슷하다면 역시 롱레인지 아닐까요? 지금 평균 에너지를 보면은 146.1Wh/km거든요. 환산해 보면은 6.8km/kWh의 전비거든요. 롱레인지가 공인 전비가 고속이 5.2km/kWh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잘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그냥 전비만 놓고 보면 RWD가 좀 더 잘 나오는 건 맞는데 총 에너지 사용량을 봤을 때는 1kWh밖에 차이가 안 난다. 놀랍네요. 돈이 최고라고 했죠. 역시 차는 롱레인지.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후륜도 나쁘진 않아요. 그쵸. 네. 가성비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전체적으로 배터리 팩이 작다 보니까 쟤는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부산까지. 앞으로 한 190km 정도 남았는데 200km 뛰었는데 49%의 배터리를 썼으니까 진짜 거의 다 쓸 때쯤 도착한다는 게 맞는 거고. 가면 갈수록 이게 트립이 보이잖아요. 근데 점점 이 남은 퍼센트가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는데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RWD도 마이너스였는데 늘어나가지고서는 4% 남기고 도착한다고 했었거든요. 확실히 용량 차이가 있네, 주행거리랑. 일단은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 상황이나 날씨의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전비는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안 나온다고 해도 뭐 인증받은 거리만큼은 확실히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한번 달려서 전비를 마지막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좀 쉬고 출발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쉬고 다시 출발합니다. 힘들다 힘들어.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고속으로도 달려야 되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런치 에디션 롱레인지를 타고 내려올 때는 날이 좋았거든요. 그때는 여기 이 장소까지 206km 정도 뛰는데 롱레인지 전비가 7.63km/kWh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저기 앞에 가고 있는 롱레인지 이번에는 비슷한 거리를 뛰었는데 6.8km/kWh가 나왔거든요. 비교해보면은 약 10% 정도 감소를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잘 나온 거 아니에요? 공인 전비보다는 훨씬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잘 나온 수치인데 의미 있는 정보라는 거는 확실히 맑을 때랑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전비가 10% 정도 차이가 난다. 10% 정도. 네,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롱레인지랑 같이 내려오기를 잘했네. 그쵸. 저희 앞에 가고 계신 롱레인지 오너분께 감사합니다. 뭐 현금이라도 쏴드리나요? 현금 말고 이따가 테슬라 용품들을 또 드리려고요. 와우. 어쨌든 저희 다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4% 남기고 도착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딱 인증 주행거리만큼 지금 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남고 도착할지도 기대가 되네요. 팔만님 RWD 장시간 타보니까 어때요? 편해요. 왜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좀 꿀잠을 잤는데 와퍼는 퍼포먼스 타고 가다 보면 그 뚱땅뚱땅해서 깰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주 그쵸. 딥슬립을 잘 자. 민망하네. 자꾸 구형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네. 제가 구형 오너에서 구형 대비 주니퍼의
승차감이 훨씬 좋다. 노면 소음도 적게 들어오고 풍주름도 적게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승차감에 있어서 좋은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얘기지만 하이랜드와 질감이 참 유사하다. 그쵸. 서스펜션 부품 같은 경우는 하이랜드 걸 그대로 주니퍼에 갖다 썼으니까 감각이 비슷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SUV 느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냥 앉아있는 위치가 일단 좀 높아서 비교가 되기는 하는데 주행 질감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쵸. 이 정도면은 확실히 왜 판매량 1등을 찍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패밀리 SUV로 사실 모델 Y만큼 좋은 선택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가격도 5299. 신형이 나왔는데 그 인상 없이 간다. 5299. 근데 저희가 캠핑을 가거나 레저를 갈 때는 SUV 형태라 좋기는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모델 3가 좀 더 편하지 않나. 저는 사실 제가 모델 3 오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모델 3 너무 만족하고요. 운전하는데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얘는 저한테 살짝 크고 그리고 저는 롱레인지를 샀지만 주변에 추천을 하자면 하이랜드 RWD를 추천하고 싶기도 해요. 하이랜드 RW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199. 아름답다. 5199. 100만원 차이로 SUV의 세단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혼자 타거나 그냥 출퇴근 용도로만 내가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세단이 더 재미있고 뭔가 주행 감각도 더 좋고 그쵸? 맞아요. 확실히 시트고 높이에서 오는 그 감각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누구 사람을 태웠을 때도 모델 3가 작으면 좀 기분이 좀 그럴 텐데 작게 안 느껴지거든요. 실내 공간에서. 그쵸. 그 가끔씩 사람 태우기에도 부족함도 없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모델 3가 좋은 선택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주니퍼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죠. 지금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WD 상당히 괜찮은 이유가 요즘에는 테슬라에서 제로금리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제가 또 약간 섭섭합니다. 제가 또 저는 좀 일찍 얼리 어답터로 조금 일찍 받고 그랬지만 그 뒤로 이제 색상 무료 추가 해주셨고 색상 무료 추가 끝나고 나니까 이 제로금리까지 해버리면 제가 구매할 때랑 비교했을 때 와 비용 차이가 엄청나죠. 몇백은 날 거예요 아마. 몇백 나죠. 왜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해도 모델 3의 하이랜드 RWD를 만약에 내가 전부 전액 할부를 한다, 보조금 받고 뭐 이런다 해도 뭐 취등록세 내고 이러다 보면은 거의 빌리는 돈이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빌리는데 60개월로 빌린다. 지금 최저 금리 3.6%로 해도 이자가 거의 500만 원 돈 되거든요. 내가 진짜 현금 박치기로 산다고 하면은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현금 박치기로 사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차는 할부를 넣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만 해도 지금 모델 Y 퍼포먼스 120개월 할부. 저보다 많이 남았어요. 몇 개월 할부? 저 60개월 할부했는데 40개월? 뭐 이렇게 남았으니까. 저는 이자만 거의 20만 원씩 나오는 이야, 월. 보법이 다르시다. 야. 이 최저금리라는 게 3.6%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말을 해도 실제로 가서 계약을 하다 보면은 뭐 2금융권 카드사에서 하는 거는 그 금리를 맞출 수는 있는데 고정금리로 1금융권에서 좀 이렇게 신용도 좋게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4점 후반에서 거의 5% 초반까지도 나와요. 그쵸. 그리고 그 금리가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전에 금리가 더 높았을 때는 저는 진짜 5.8%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은행은 이런 분들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젠장 진정한 카포 같은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델 3 무이자 할부로 살 수 있다는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부러운 점입니다. 그럼요. 거의 이자값 500만 원 정도를 아끼는 건데 차량 500만 원 할인해 준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할부를 끼고 살 거라면 그렇죠. 기왕이면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편이 좀 더 합리적인 소비일 것이다. 그렇죠. 제대로 된 가성비 소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니퍼는 무이자 할부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잘 팔려. 그쵸. 판매량 1인데. 모델 3가 약간 주춤할 때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를 잡는 것도 능력이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참 그거를 느끼는 게 저희가 처음 모델 Y 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진짜 주변에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지금 본업이 자동차랑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일하면서 이제 주변에 테슬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직장을 얼마 전에 옮겼는데 거기도 모델 3 저랑 똑같은 하이랜드 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와, 이렇게까지 퍼졌구나. 그렇죠. 테슬라 오너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테슬라의 문화도 대한민국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 테코도 그에 맞춰서 슈차도 더 많이 설치하고 여러 가지 차량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노력도 많이 하셨고 5299에 내놓는 게 어딨냐고 주니퍼를.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좀 더 비쌀 수는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우리나라 전기차에 비해서 보조금을 그만큼 못 받으니까 보조금만큼 깎아준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어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테코에 대한 아쉬움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테코가 한국에서 나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저 자식 엠버서더라 저런다 뭐 이런 말 하시는데 엠버서더 제도 끝나서 폐지된 지 오래되고요. 그냥 저는 테슬라를 좋아하는 오너로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쭉 달려야 되는데 아직도 2시간 22분이나 더 가야 된다고 하네. 근데 도착 시 남는 배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마이너스 22%에서 출발했거든요. 그 전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서 비교해서 그런 건데 달리면 달릴수록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는 중부내륙에서 비가 엄청 오면서 바람이 엄청 불 때 110으로 달렸기 때문에 전비가 잘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잘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도착했을 때 남은 배터리가 적은 편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점점 느는 거 보니까 확실히 100km로 정숙 주행을 하고 이러면은 도착했을 때 더 많은 배터리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날씨에 영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에 영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기차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내연기관도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가 본업으로 장거리를 서울 부산을 한 달에 2번씩 뛰잖아요. 그것도 그쵸. 차종을 다 다른 차종으로. 그쵸.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확실히 비가 올 때는 한 10% 정도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 채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채널들 볼 때 비가 오면은 그만큼 조금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맞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비 오는 상황에서도 타실 거고 눈 오는 맞아요. 상황에서도 타실 거니까 그런 것들 다 그냥 저럴 땐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은 거리 마저 쭉 달리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 도착해서 마지막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파라다이스에 도착해서 파라다이스에서 잘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원래 파라다이스 예약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극성수기라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전하고 캠핑하러 갈 거거든요. 야, 네, 이 다음 편은 캠핑 편이 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파라다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든든든든. 오늘 숙소가 저기였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극성수기라 도저히 잡을 수 없었고 지금 도착했는데 바로 이런 경고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배터리 전력 매우 부족 떠 있죠. 네, 지금 충전하라고 하는데 배터리가 5% 남아 있습니다. 그냥 단순 남는 용량으로는 21km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봐봐야지. 주행거리게 총 403km를 뛰었죠. 그리고 56.6kWh의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평균 에너지는 140Wh/km네요. 환산하면 7.1km/kWh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인 전비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400km 뛰었는데 단순하게는 21km 더 간다니까 421km를 갈 수 있다. 공인 인증된 복합 주행거리 400km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점은 원래 고속은 384km를 인증받았는데 고속 위주였잖아요. 근데도 42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와, 대단한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전비로 예상한 주행 가는 거리는 22km 더 간다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 총 94.2%의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트립 예상보다 27.3%를 적게 사용했다고 해요. 차량 주행에서 마이너스 12%였고 고도에서 마이너스 14%, 실내 온도도 조금 덜 사용했고 예상보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배터리
배터리를 잘 썼는데 오늘 좀 바람이 불어서 이번 주행에서 시속 5.8km의 남풍으로 인해서 4.6%를 더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내려오는 내내 진짜 악천후였는데 악천후 상황에서 이렇게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날씨가 좋았다고 하면은 RWD도 500km는 충분히 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되네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제가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사실 배터리를 2%나 더 썼어요. 부산길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야. 저는 이제 모델 Y 퍼포먼스에서 AWD를 타잖아요. 근데 확실히 비가 올 때 RWD가 트랙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4륜으로 땅바닥을 짚고 가는 게 트랙션이 더 좋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당연히 4륜이 더 땅을 잘 짚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제 롱레인지가 도착했는데 옆에 롱레인지로 가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데? 네, 여러분, 롱레인지로 넘어왔습니다. 아, 기대되는데 벌써 보자마자 차이가 크네. 보시면은 남은 배터리가 노란색, 아까 저기 빨간색이었는데 17%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으로는 85km나 더 간다고 하네요. 주행거리계를 한번 봐보면요, 똑같이 403km 뛰었죠. 그리고 총 에너지 59.1kWh를 사용했고, 잠깐만, 조금 더 많이 사용하네, 확실히 4륜이라. 그리고 평균 에너지는 146.5Wh/km입니다. 환산하면은 6.8km/kWh네요. 아니, 아까랑 똑같은데? 저 손해봤어요. 왜요? 저 지하주차장 내려갔다 왔어요. 아, 자, 차주님께서 지하주차장을 내려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전비가 잘 나왔습니다. 6.8km. 원래 공인 전비보다도 몇 킬로나 더 나온 거야. 그리고 보시면은 에너지 탭은 92km를 더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403km 정도 탔으니까 거의 500km를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15km로 보면은 105km를 간다고 합니다. 아, 진짜 롱레인지가 롱레인지네. 롱레인지는 이렇게 악천후 상황에서도 그냥 500km 이상 가는구나. 와, 차주님 좀 부러운데요, 이거? 악천후 속에서 전비가 잘 나오는 것도 좀 놀랐는데, 저 출고 때부터 막스 PD님이 계속 도와주셨잖아요. 저번에는 또 발수 코팅했고 유막 제거하고,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시야 굉장히 편했고요. 저번에 내연기관 차 탈 때, 아반떼 탈 때 중간에 부산까지 내려올 일이 있었는데 일 때문에 너무 눈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옥천이 딱 중간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되게 힘든 걸 느꼈었는데 오늘 오토파일럿 쓰면서 오다 보니까 제가 주니퍼 출고하고 나서 처음 장거리 뛴 거거든요. 근데 옆에 큰 차 가면은 살짝 떨어져서 가지고 그런 디테일도 진짜 미쳤고, 편안하고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보존을 했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온 것도 굉장한데, 지금 오는 내내 계속 비가 왔거든요. 이 악천후 속에서도 전비가 이 정도 나와준다는 게 진짜 굉장하고, 좀 후륜 타신 분들은 조금 흘리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오는 내내 계속 20% 남는다고 써 있어가지고 후달리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다. 롱으로 하십시오. 네, 여러분, 장소를 좀 바꿔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다음 날인데 비가 엄청 오다가 지금 35도예요. 너무 덥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면서 두 차량 다 403km를 달리고 나서 RWD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의 배터리를 남기고 단순 배터리 용량으로는 21km를 더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서 가능한 주행거리는 22km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22km를 간다고 말을 한 거죠. 인증받은 복합 주행거리가 400km고 고속 인증 같은 경우는 484km이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와, RWD가 진짜 가성비가 엄청나네. 그리고 나서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03km 뛰고 나서 17%의 배터리가 남았고 단순 배터리 용량으로는 84km를 간다고 했고, 에너지 전비를 이용한 주행 가는 거리를 봤을 때는 92km를 더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충전으로 약 500km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인증받은 거리가 복합이 500km이고 고속은 474km니까 인증받은 거리랑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나왔네요. 어쨌든 두 차량 다 보면은 RWD는 7.1km/kWh가 나왔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6.8km/kWh가 나오면서 전비에 있어서는 두 차량 다 너무나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롱레인지가 좀 주행거리가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행거리의 차이에는 아무래도 타이어가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RW에 들어간 이 19인치 금호 마제스티 9 EV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구름 저항 개수가
1등급인 타이어고요. 그리고 이 롱레인지에 들어간 20인치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같은 경우에는 구름 저항 등급이 2등급짜리 타이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롱레인지가 좀 결과가 더 아쉽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롱레인지가 결론적으로는 배터리도 훨씬 더 많이 남았고, 그냥 단순히 수치만 봤을 때도 롱레인지는 100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롱레인지가 주행거리가 더 긴 거는 맞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게 깡패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에 들어서 이렇게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전비의 변화가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19인치 금호 타이어가 전비가 더 잘 나오는데 굳이 돈을 더 내고 20인치를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0인치가 훨씬 예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치수는 더 크지만 더 말랑말랑한 컴파운드를 썼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챙긴 대신에 아쉽게도 구름 저항은 2등급으로 떨어진 거죠. 내가 정말 승차감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20인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9인치가 전비가 더 잘 나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주행 감각이나 승차감에 있어서는 20인치가 좀 더 저한테는 좋은 감각이었어요. 그리고 롱레인지가 주행 가는 거리가 딱 거의 인증거리만큼 나와서 많이들 아쉬워할 것 같긴 한데, 저번에 런치 에디션 롱레인지를 가지고서는 날이 좋은 날 주행을 했을 때는 536km를 가고 거기서 추가로 한 20km 정도 더 간다고 해서 거의 약 550km를 주행한다고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려면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롱레인지도 충분히 전비가 잘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RW 대비 1000만 원 정도 롱레인지가 비싸다고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00만 원 안에는 전륜고도 모터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4륜구동이 되고, 그리고 출력이 훨씬 더 높죠. 제로백도 RWD는 5.9초지만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4.8초이고, 마력도 RWD는 300마력대지만 롱레인지는 거의 450마력대이거든요. 그 100마력의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터리가 거의 10kWh나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NCM 배터리라 밀도가 높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RWD 같은 경우에는 1920kg이고요.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990kg이거든요. 약 70kg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배터리 용량은 10kWh나 차이가 나고 주행거리도 거의 100km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성능이 좋은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하긴 여러분들 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다륜과 좀 더 고밀도의 배터리, 그러면서 고방전의 배터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만큼 모터의 개수도 많고 출력도 높기 때문에 롱레인지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RWD는 정말 가성비에 있어서는 최고인 것 같고요. 와, 5299에 보조금 받고 저렴하게 사가지고서는 운행하는데 전비도 잘 나오고 정말 안 좋은 악천후 속에서도 400km 이상을 확실히 가는 걸 보여줬으니까 RWD도 정말 대단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롱레인지도 뭐 솔직히 전비가 계속 좋아지고 있었으니까 표시한 것보다도 더 많이 갔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스피커 성능에 대해서 따로 못 들려드렸는데, RWD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9개이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15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WD의 오디오 성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웬만한 자동차 브랜드에 이름 있는 오디오의 옵션 값을 지불하고 넣는 오디오보다는 확실히 RWD의 오디오가 좋은데, 그렇다 해도 스피커 개수에서 오는 차이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RWD도 충분히 프리미엄의 오디오지만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중에서도 프리미엄 같은 느낌? 오디오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내가 맡겨서 오디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 하면은 RWD도 충분히 좋은 차량이지만, 내가 정말 오디오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롱레인지를 구매하셔서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오디오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열심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 달려와서 전비를 보여드렸는데요. 악천후 속에서도 두 차량 다 좋은 전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테슬라 타실 때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을 가도 거의 한 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이제 캠핑하러 가야죠. 유튜버님 보호해드려야지.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어서 이 문을 열어. 아니 그 버니는 뭐죠? 왕시원해요. 와, 몇 도로 맞춰놓고 주무신 거예요?